근데 또 막상 줄거리는 흥미로운데 문장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해 보려 합니다. 다나한 독서. 안녕하세요.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입니다. 자기 전에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분위기로 소설을 추천하려고 해요. 요새 국내에 독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리뷰한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한국 소설에 눈 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런 추세로 저는 한국 소설이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해외 문학보다는 한국 문학을 더 많이 읽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한국 소설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사실 소설 추천이 쉽지 않은 게요. 우선 줄거리를 알고 약간 구미가 당겨야 책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또 막상 줄거리는 흥미로운데 문장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한국 소설을 읽으며 좋았던 문장을 필사해 놨는데요. 좋아하는 한국 소설의 한 문단을 읽어 드릴 테니 이 문단의 이야기를 통해 소설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기 전에 들으시고 다음날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나한 독서. 저기 제가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해서요. 그는 처음에 애써 무덤덤하게 말했으나 두 번째는 그러질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는 큰 음성으로 말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집사가 작게 세상에 사모님은 또 얼마나 은혜로울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요? 수술까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처럼 일상적이고 어딘지 퉁명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서운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각막 이식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까지 그는 어느 편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이었다. 이기호 소설의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의 일부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전기 사고로 어릴 적 시각을 잃은 주인공은 성실하게 목사로 생활하며 믿음을 전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간호사가 순번이 오기가 어려운 각막 이식 수술을 목사에게 해줘요. 주인공은 기도하다가 소식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여집사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아직 기증자의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기증자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이 주인공은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먼저 수술을 받게 된 상황.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소설은 단편 소설로 이기호 소설집 김박사는 누구인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나한 독서. 두 번째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셔틀콕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이 아직 버젓이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불운한 일은 자신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처럼. 웃으며 아이와 공을 주고받는 남자가 그날 밤 나를 폭행하고 사라진 남자인 것도 같았다.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안길 때 웃는 얼굴을 보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돌아서며 나와 눈이 마주칠 때
눈썹이 슬쩍 움직이는 것이 어쩌면 저 사람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날 밤의 남자였다가 아니었다가 했다. 김지연 소설의 공원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이러해요. 짧은 머리를 한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날 밤 술에 취한 취객이 주인공에게 추근대다가 거절당하니 홧김에 폭력을 가합니다. 어두운 공원에서 맞은 터라 주인공은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데요. 좋아하는 공원이었던 공공장소가 시민들의 평화로운 공간이었던 공원이 주인공에게는 낯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곳이 되었는데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시선이 돌아오는 상황에 주인공은 다시금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그저 불평등한 사실을 넘겨버린 것은 무엇인지요. 이 소설은 김지연의 단편소설집 마음에 없는 소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다나한 독서. 세 번째 소설입니다. 12월 24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짙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그랬다. 시민들은 그날 날씨에 따라 교통수단을 정하고 업무를 조정했다. 폭우나 폭염 또는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보험사가 긴장하고 홈쇼핑 편성표가 재편되고 대형마트 기획팀이 바빠졌다. 더불어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도 촉을 세웠다. 눈 한 송이의 의지가 모여 폭설이 되듯 CCTV에 비친 풍경이 모여 교통방송의 정보가 됐다. 이수는 무엇보다도 도아가 혼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었다. 도아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점점 변하는 걸, 도아의 세계가 커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낸다는 걸 견디기 어려웠다. 더구나 도아는 국가가 인증한 시민,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이었다. 반면 이수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국민이었다. 기베란 소설의 건너편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러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방송 캐스터를 하는 도하와 같이 노량진에서 공부하며 만난 남자친구 이수의 이야기입니다. 도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지만 남자친구 이수는 공무원 시험에 매번 떨어져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다니는데요. 둘은 오래 동거했지만 도하는 이수에게 이별을 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번 이수에게 어떤 일이 생겨 이별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와중 같이 살던 집을 주인집 아주머니가 비워달라고 하며 균열이 생겨요. 점점 시들해진 연인 사이, 그리고 힘든 시간을 꾸역꾸역 버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그려낸 소설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문장을 읽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문단의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아서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필사는 이 부분을 했습니다. 김일한 소설가는 다작을 한 데다가 문장력도 꽤 좋은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서 모든 소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였고요. 이 소설은 김일한 소설집의 바깥은 여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집의 이 소설 외에 다른 소설도 참 매력적이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나한 독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 소설 3편을 추천해봤는데요. 주로 단편 소설이라 이제 막 소설에 흥미를 두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단편 소설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또 이야기가 어떤 한 이야기를 길게 장편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여러 이야기를 짧게 읽는 것도 좋아해서 단편 많이 읽고요. 또 그 중에 좋은 단편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소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편 소설로 추천하면 더욱 좋겠고요.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추천받아서 읽어볼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조금 더 길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은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 굿나잇.